있고 또 마이너스 폭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 전체적인 총수익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워낙 SNS나 이런 통신 수단이 막 발달하니까 사람들도 좀 그거에 대한 의식을 좀 항상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투자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은 벌고 싶어 하고 간단하게 수익을 얻고 싶어 하니까 돈을 조금 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빠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번 속으신 적이 있어가지고 점점 수법이 진화가 되는데 그거를 못 따라가는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미래는 더 고도화되고 더 진홍화될 거고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간단하게 해결될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재테크에 크게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 투자 비법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강의를 하는 강사 얼굴을 걸고 투자를 권한다면 얼마나 믿음이 가겠습니까? 최근 동영상,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유명 인사를 앞세워 투자를 권하는 이른바 투자 리딩방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정말 함께 할지 안 할지 그걸 뭐 잘 알 수도 없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대부분 유명 인사를 사칭하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꼭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400% 고수익 보장 등 여러 미끼로 시민들을 현혹해 사기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워낙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불법 리딩방 그리고 교묘해진 피싱 범죄에 대해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불법 리딩방 쪽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유명 경제 전문가로 이분을 사칭하는 리딩방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는 짚어주시는 않습니다. 자,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러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배상훈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3년 동안 검사로 사기 사건을 수사한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시죠. 임채원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네 분 어서 오시고요. 열린 토론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로 많이 들어오셔서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 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임채원 변호사께 여쭤봅니다. 33년 동안 검찰에 계셨고요. 사기 사건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포청천이다. 이런 또 별칭까지도 가지고 계시는데 우선 투자 리딩방이 뭔지 투자 리딩방 자체로 이게 불법인지 아닌 건지 또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뭔지 일부에서는 불법 유사 투자 자문업체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어려워지니까 예. 투자 리딩방 과연 불법인지 합법인지 뭐 하는 곳인지 뭐 때문에 위험한 것이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예. 투자 리딩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주식 종목이나 코인을 추천해 주는 그 대화방을 말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쪽 방향, 단 방향으로 자문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수신자가 그 채팅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 정보를 제공만 하는 거고 그래서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불법이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1대1 자문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자금을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거는 네. 그 투자 1인목이라고 하는데 이건 등록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런 걸 하면 또 불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금이나 고수익 보장을 또 이렇게 약속하면 그게 불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김영희 교수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일단 형식과 제도적으로도 지금 특정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이라는 말씀을 우리 임 변호사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것은 어쨌거나 간에 이 내용들이 다 엉터리가 됐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 실제로 지금 김영희 교수님 한국의 뭐 닥터 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하나 대투 정권에 있어서도 유명하셨고 한데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김영희 교수가 추천한 종목입니다. 리딩방입니다. 이러면 상당히 사람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사기 성격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내용이고 왜 피해를 당하는 건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시면요. 네, 우선 제 이름으로 종목을 추천해 가지고 손해 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조금 더 극심한 것은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돈을 입금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돈을 입금하면은 초기에는 수익을 내서 수익을 좀 나눠주더라고요. 수익이 좀 나면은 사람들이 야 수익을 내주니까 더 많이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돈을 맡겨가지고 이게 가짜로 이 사람들이 수익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을 맡겼는데 며칠 지나면은 5천만 원이 됐다. 네, 그리고 수수료를 20% 내야지 5천만 원을 다시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수료까지 챙겨가려고 그래요. 예. 예.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교수님 그 계좌로 돈을 받아서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그것 자체는 합법적인 겁니까? 불법적인 겁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불법 아닌가 변호사님께. 네, 변호사님. 그 등록을 해야죠. 그냥 광고 형태로 입금하면 내가 5천만 원 넣으면은 2억 3억 불려줄게. 그건 불법인 거죠. 예, 불특정 다수인을 해야 되거든요. 또 네. 리딩방 자체가. 근데 이건 특정인을 상대로 1대1 벌써 자문 내지는 돈을 주라고 하는 거는 자금을 받는 행위라서 이거는 불법이죠. 그런 형식 자체가 잘못됐다. 예, 예. 배 교수님, 이게 사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 이렇게 뭐 종목 투자라든지 또는 수익에 크게 기대하는 사람들인 경우에 더 많이 이제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김미경 강사, 이게 강사 쪽으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손석희 전 사장인가요? 손석희 아나운서, 황현희 개그맨, 이런 사람들이 투자 광고를 하고 많은 시민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 좀 관련성이 있겠지. 아이고 저뭐 알면 이런 사람들한테 뭐 허락도 안 받고 하겠어.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칭이다. 이게 어떤 식으로 사칭 광고가 뜨는 건지 실제로 이런 사칭이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국적의 포탈, 뭐 다음이나 네이버는 사실 어렵고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제 외국계의 그 첫 화면을 띄우면 거기에 손석희 사장 얼굴이 딱 나옵니다. 거기를 이제 무슨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뭐 돈 같은 경우를 뭐 얼마를 뭐 벌 수 있게 해준다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꾹 눌러보면은 그럼 마치 손석희 사장이 관련된 것처럼 하지만은 거기서 심리적인 배려가 좀 떨어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쉽게 뭔가 투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주는데 아주 쉽게 초기 투자도 별로 없습니다. 마치 이걸 그냥 무엇인가 설명회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손석희 사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잘 보시면 그 사진 오른쪽 밑에 AD라는 게 들어가거나 광고로 네. 그게 표시가 돼 있거나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초기 화면에도 그 부분만을 일종의 그 비용을 받고 주는 거지 거기서 이 손석희 사장이 누군지에 대한 책임은 안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손석희 사장과 그 사이트가 연결된 것처럼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유명인들. 이 유명인들의 패턴은 보통은 이제 그 전에 돈을 크게 벌었다고 하는 어떤 광고가 되거나 아니면 강의를 했거나 시대 흐름에 딱 맞게 되는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간에 거의 투자 리딩방 불법 성격이 있는 거죠. 그게 유명인들의 뭐 김미경, 손석희, 황현희, 더군다나 황현희 개그맨의 경우에는 약간 이 종목 투자나 주식 투자하고도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의 동의가 없이 이 사람들의 사진이 도용되는 건 교수님 불법인 거죠.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딥페이크,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동영상을 합성해서도 조작되는 그런 사칭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에 얼굴 부분을
도려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이제 끼워 넣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SNS상 인터넷상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뭐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 본인의 사진을 뭐 떼내고 다른 사람 사진을 넣는 그런 건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거고요. 예. 이것이 이제 사이버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얼굴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파일 그 부분을 떼내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끼워 넣는 그런 어떤 기술이 바로 이제 딥페이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이걸 갖다 쉽게 할 수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제 유료로 이제 굉장히 좀 정교하게 하는 거는 이제 유료로 이제 하는데요. 이런 기술들은 이런 뭐 사이버 상의 이런 여러 가지 컴퓨터나 이런 걸 다루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만 익숙한 사람이면 쉽게 이제 할 수 있고 초등학생들도 이제 이것이 이제 가능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 얼굴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의 몸을 갖다가 합성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요. 지금 이런 경우는 재테크의 고수인 사람들 네. 아니면 그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뭐 유명 연예인이나 이제 스포츠 스타 중에서 상당히 뭐 그동안 많은 돈을 이제 벌었다. 특히 이제 투자를 잘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의 얼굴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칭하는 거죠. 네, 사칭. 실제로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진짜로 우리 여기 오늘 패널로 나오신 김영익 교수께서 제가 정말 이게 사칭된 화면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동영 영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정말 종목을 소개 안 해드리는데 이 종목은 꼭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실합니다. 그럼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께서 보실 때 유명 인사들을 사칭하는 이런 투자 광고에 하여튼 딥페이크까지 활용한다. 어떤 식으로 사기 행각이 이루어지는 좀 단계별로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뭐 클릭해서 이것을 봤다. 클릭해서 들어간다. 어떤 내용으로 들어간다. 아까 말씀한 계좌도 있을 테고 어떤 사기가 저질러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클릭을 하게 되면 일단 클릭을 하게 되면 특정한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노멀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회 같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딥페이크가 돼갖고 마치 그 김영익 교수님이 그 무슨 투자를 하는 것처럼 입 모양을 만들어갖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익 교수님이 마치 강의나 강연하듯이 하면은 100% 믿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를 어느 쪽으로 또 다시 또 이동을 하라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일종의 사기 사이트가 되는 거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1대1로 무엇을 추천해 주는 쪽으로 되는 거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거기까지가 너무 빠르면은 일단 설명회 자체 시간을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대상과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조금 젊은 사람들은 빨리 이동하게끔 하고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쉽지만은 느리게 이동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그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언론에 많이 나온 종목들을 많이 씁니다. 최근은 코인이고요. 이전에는 어떤 예전 같은 경우는 다른 주식 중에서도 이제 요즘 AI 주식 같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바로바로 뻥뻥 튀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팅을 빡빡 해갖고요. 마치 왜냐하면 그 옆에는 실제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혼동을 합니다. 혼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그 현혹을 하는 방식인 거죠. 아니 그러면은 김영희 교수의 그런 사칭을 하는 투자 리딩방이 있으면 분명히 상당히 좀 이게 대중들에게 인터넷상에 노출이 되는 거지. 친구분이 전화도 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정말 이거 네가 최근에 학교에서 강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건 좀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맞아? 그런 전화를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전화를 학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데 전화를 미리서 주신 분들은 제가 아니다. 속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안 보는데요. 그걸 안 하고 직접 거기 참여해가지고 어떤 분은 최근에 수억을 손해봤다, 수천만을 손해봤다. 그런 게 지금 계속 좀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제가 종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것도 또 부족해가지고 제 조교 또 조교도 뭐 아름다운 여자 사진을 또 거기다 붙여가지고 제 조교라고 해가지고 유혹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건 김영익 교수의 이미지까지도 명예까지도 훼손하는 건데 당장에 어떻게 뭐
경찰이 됐든 검찰에 신고를 하셨습니까? 예, 경찰에 가서 많이 신고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초기에는 제가 신고하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게 저 법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피해를 보는 분들이 가서 신고를 해야지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7천만 원, 뭐 8천만 원 수억 손해 보신 분들한테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십시오. 예,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요. 또 절차가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경찰은 그겁니다. 경찰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예. 그 즉시 피해가 바로 입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 얼마를 넣었고 그런데 저 사람이 이걸 안 해줬다는 거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차가 걸리죠. 그 시차가 걸리는 그 즉시 사실은 그게 손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럼 빨리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누가 신고했으면 빨리 수사하고 한다고 하지만 경찰도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절차를 따르다 보면 하루 이틀 걸리면 바로 사라져 버리는. 이게 진짜 사기입니다. 아니 근데 임 변호사님 이제 이 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검찰에서 아니 이런 게 김영익 교수, 손석희, 김미경, 황현희 뭐 이런 사람들의 사진을 도용하고 딥페이크한 거는 불법이고 범죄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뭐 민사적으로는 책임이 있겠지만 네. 그걸 통해서 뭐 범죄 행위를 했다든지 이렇게 기망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망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 전 단계 뭐 예비 정도 되니까 문제가 되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결국 피해자는 신고하는 이유가 처벌보다는 돈을 회수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신속히 계좌를 동결시켜야 되는데 묶어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기 피해 환급법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옛날에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은 이제 계좌 이체만 하다가 2020년부터는 이제 대면 형평치 직접 만나서 돈 준 것도 그 현실적으로 이게 계좌로 넣은 것보다 훨씬 더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작년 12월 달에 비로소 이제 이 대면 편취형 다시 말해서 직접 만나서 돈 건네준 것도 보이스피싱에 넣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지금 묶어놨으니까 이제 훨씬 보호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불과 몇 달 사이지만은 이제 이 범인들이 이제 계좌 이게 동결되니까 돈을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이제 법이 지금 사각지대인데 일단 내가 그 속아서 돈을 넣더라도 이게 법에는 아직까지 그 즉시 지급 정지를 못 시키니까 그 사이에 돈을 이제 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계속 뻔히 보고도 야 이건 내가 지금 리딩상이 다겠다고 뻔히 알면서 왜 보이스피싱처럼 묶어주지 않냐. 피해자들이 진짜 지난달에도 그 촌대 그 젊은 20대 초반의 여자분이 예. 3천만 원 지금 리딩 사기 당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예. 근데 문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 범인의 그 인적 사항이 특정이 되면 한 반 정도는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차명으로 이게 뭐 그 인적 사항을 도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예. 범인 자체를 특정을 못 하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즉시 동결을 시켜 놓는 게 예, 그래서 이제 계좌번호만 교수님. 파악이 이제 되면요. 이것이 뭐 어떤 개인이 그 뭐 계좌의 주인일 수도 있고 뭐 법인이 이제 주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많은 경우가 보면 이게 대포 통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번호를 갖다가 일단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추적을 하다가 막상 가보면 실제로 이게 가상의 인물이거나 자기는 전혀 그 모른다. 뭐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그런 어떤 대포 통장을 이용하는 예.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번 이 뭐 계좌를 갖다 좀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또 번호를 갖다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지고 또 다른 데로 또 돈을 넣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박 크게 교수님 나갑니다. 이 대목에서 사실은 제일 궁금한 겁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은 작자들은 누굽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그런데 그룹입니까? 그런데 스미싱이나 피싱보다도 더 흉측한 것이 대포 통장, 딥페이크, 온라인상의 또 유명인 사칭 뭔가 첨단 기술을 총동원했네요. 그런데 누굽니까? 이것은 혼자서 누굽니까? 이런 일을 네. 갖다가 역할을 분담해주고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직이라고 봐야죠. 이제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 단체 집단이 조직. 이제 돼 있는데요. 네.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면은
뭐 예전에 흔히 이제 조직 폭력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유언가에서 뭐 보호비를 뜯고 하는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통신기기 금융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돈을 갈취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포 통장을 갖다가 이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써가지고 이제 돈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처음에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돈을 갖다가 자금을 세탁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팀을 만들고 재밌는 그런 말씀 사기 그룹이네요. 내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은 그 모 특수대학원의 MBA 과정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업종을 잘 사업할 수 있는 거를 대학원생들이 잘 구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사기꾼들이 이용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 대학원생들은 특정한 종목이라 이런 것들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나름 사업 구상 스타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사기꾼들이 그게 흔히 말하는 뭐 페이퍼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뽑아갖고 사기 집단들이 사기꾼들 성질한 데가 있습니다. 따로. 예.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사기꾼의 전문성 있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변호사님이 많이 만나셨을 거고 저는 프로파일러 일할 때 이런 사람들을 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전문적입니다. 대단히 고수들도 많습니다. 예. 근데 이들이 새끼를 계속 치면서 집단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뚝 떨어진 사기꾼은 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사기를 쳤던 사람들이 예. 감방에 갔다 와서 감방에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또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들인 거죠. 아니 김 교수님 그럼 따지고 보면 이들이 경제를 1도 투자를 1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 대화 내용을 뭐 친구들이 저한테 보내주는데요. 이 친구들이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마치 제가 거의 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용어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혜희 교수님 강의를 들은 사기꾼들이 분명히 제 있는 강의를 겁니다. 듣고 나서 그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이제 시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게 유행할 때 코인이 유행하느냐 이제 주식이 유행하느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 뭐 지원금을 줄 때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바꾸고 각색을 하면서 계속 최근의 어떤 분위기나 경제 상황에 맞춰 가지고 고쳐 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뭐 신고해가지고 없애는데요. 또 거의 매일 생기거든요. 조금 변형돼 가지고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조직이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많이 상대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투자 리딩방도 있지만 뭐 고수익 보장 또 종목 적중률 100% 이런 광고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는 이런 또 유형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기적 유형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뭐 고수익 보장이죠. 특히 요새는 뭐 AI를 이용해서 특히 뭐 로또 복권 뭐 그걸 맞춘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 사기치고 또 거기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종목은 다양하죠. 수법은 다양한데 어쨌든 고수익 파격적 고수익 보장 이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몇백 % 심지어는 뭐 최근에 전주지검에서 기소한 게 400%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46명으로부터 22억을 가로챈 일당 24명을 뭐 기소했다고 이제 뉴스도 났는데 거기 보면은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또 노후 자금을 또 다 털리고요. 노후 자금 다 털리고 또 대출 받아서 내고 또 심지어는 또 가족의 어떤 주부는 자기 가족의 차명으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또 다 날려가지고 뭐 그 가정이 깨질 그런 상황에 처하고 완전히 그 한 가정이 다 파괴되는 그런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이런 사기범이야말로 칼만 안 든 살인범이다 이런 생각이 칼만 안 든 살인범이다. 근데 이거 안 여쭤볼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이제 피해 당한 사람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 검사 시절에요. 임 변호사께서 아니 이걸 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위험한 줄 모르셨어요. 그 중에는 뭐 나름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 유명 인사를 동원하고 또 고수익을 믿기로 하는 투자 리딩방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어떤 이 우리 사회적 환경, 최근에 뭐 경제적 상황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짚어볼 게 있을까요? 예. 특히 이제 그 요새 그거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그 집콕이라 그러나요? 집에 있게 되니까. 방콕, 네. 그리고 방콕이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또 주위에는 뭐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다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좀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뭐 손해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접하기가 쉬운 게 또 이렇게 그 SNS가 또 많이 발달돼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평소 또 아는 또 뭐 유명한 사람이 또 뭐 나와가지고 뭐 또 리딩도 해준다고 하니까 믿고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좀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면 창피해서 말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왜 조사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속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많은 피해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는 자기가 그 어떤 그 거기에 빠져가지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최면을 건다 사기꾼이. 그리고 그 외부와 이제 연락을 못하게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위에 옆에 누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고립시켜 최면 걸기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이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계속 그러니까 어떤 그 사기꾼이 짜놓은 그 틀 속에서 못 빠져나오게 그리고 그 생각이 주입되도록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특징들이라든지 이런 걸 알지 않으면 여차하면은 그냥 당하거든요. 우리 이 청취자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전화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 옆에는 누가 옆에 있냐고 그러면 제 옆에는 임채원 변호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나리오를요 실제로 연극처럼 합니다. 사기꾼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이 있고 사람의 옆에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이 시나리오 자체의 스크립트를 바꿔 나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를 이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빵에서 같이 많은 얘기를 하면서 사기꾼들이 이제 고도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이제 심리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대가 좋아하는 배경음악을 깔아준다든가 아니면 어조를 높이 낮나리 한다든가 이 스피드를 받춘다든가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키거나 신뢰를 높이는 방법도 다 사용합니다. 그것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보이스피싱이고 투자 리딩방에 있는 이 사람이 하면 이거 투자 사기가 나쁜 목적으로 고도로 전문화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집단 카톡방에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하는데 다른 같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유 이번에 뭐 말씀해주신 그 종목을 이번에 뭐 300%를 벌었습니다. 저는 뭐 몇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문자를 갖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다른 카톡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 돈 버는데 나는 돈을 못 벌었고 그러면 나도 얼마라도 투자해지라는 그런 어떤 충동을 느끼게끔 주변에 이제 분위기를 갖다가 띄우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문자를 넣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문자를 넣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휴대폰을 이야기. 또 하나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뭐 간단한 아르바이트 그러면서 이 문자로 이렇게 이제 보내라 시나리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로 하루에 30분만 그런 문자 보내면 뭐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 이렇게 방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김영희 교수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대한민국 투자의 역사를 관통해 오셨으니까 진짜 400% 고수익 올릴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또 현장에서 또 학자로서 연구하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이 해외 동포까지 포함해서 7천만 명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좀 직격을 날려주시죠. 400% 굉장히 힘듭니다. 네, 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었었거든요. 지금 우리 잠재 성장이 2%로 떨어졌고요. 명목 GDP는 거의 3% 4%예요. 네, 그러면 코스피는 거기보다 수익률이 1 내지 2% 넘거든요. 코스피 연간 수익률이 이제 잘해야 5% 6%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데요. 기대 수익률이 높은 분들이 여기에 속는 것 같아요. 아까 변호사님이 이거 체면이란 말씀, 체면에 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면. 네, 그런데 제 이름으로 속은 분들이 상당히 지식 수준이 높은 분이 있어요. 전직 장관도 계시고요. 대기업 사장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속을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체면이란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리고 그제 제가 또 한 70대 어르신한테 메일을 받았거든요. 이분이 이제 돈을 넣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그 이전에 다른 두 군데에서 큰
돈을 잃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믿고 여기 넣으면은 그 잃어버린 돈을 다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돈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아, 그거 저 아닙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경찰에 빨리 신고하십시오. 예.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더 이상은 돈을 안 넣으셨다고 그러는데요. 사기의 특징. 배 교수님 속았는데 또 속는 건 뭡니까? 사기의 특징은 한 번 사기 당한 사람이 또 당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거 복구하려고. 복구하려고. 다급함 심리를 이용해서. 두 번째는 더 급해집니다. 그거를 이 범죄자들은 이 급한 마음을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법이 처음에 리딩방에서 이제 종목을 갖다가 주고 그러면은 약간의 수익을 보게 합니다. 그렇지. 처음에 적은 액수의 수익을 보고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맞구나라는 자기 그렇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큰 돈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었다가 크게 이제 당하는데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문지방이 있습니다. 절대 뭐 주식에는 투자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걸 갖다가 문지방을 살짝 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이제 과감해지는 그게 있고 그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했던 판단 이게 옳을 거야라는 그런 어떤 자기 확신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큰 돈을 갖다 넣는데 꺼리낌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심리를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겁니다. 내가는 돈을 믿는 겁니다. 사기의 특징이 내가는 돈을 믿게 만드는 것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손절의 기준이 사기는 한 2달 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넣는 돈과 빠져나가는 돈의 이 결합점 자체에 가서 보통 사기꾼들이 그 정도 1달 반 2달쯤에 빼고 튑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최고의 수익을 냅니다. 신규 투입하는 과 나가는 게 숫자와 맞춰지기 때문에 그것도 사기꾼들은 정확히 함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받을 만한 사이트는 폭발을 하고 다른 걸 또 만든. 그럼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빨리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그 거래 계좌를 정지하면 좋은데 그게 빨리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법이 왜 왜냐하면 이게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에 보면은 재화 공급이나 그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돼 있거든요. 네, 그까지 적용하면 사기하고 이 한계가 좀 모호해져가지고 모든 걸 악용할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명확한 거 예를 들어서 차면 뭐 남의 계좌를 도용했다든지 뭐 그런 명확한 거는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라도 일단 먼저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국회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교수님 생각하는 이걸 조금 약간 차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계속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좀 그렇게 알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도 안 해주고. 이게 경찰이 안 해준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데. 수사를 안 해주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수사를 안 해주고보다는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들어오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민사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간의 거래니까 이게 그러면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입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주거나 그러니까 근데 사기꾼들이 돈을 안 주지 않습니다. 조금은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은 실제로는 이 고의성 입증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찰의 입장을 대면서 죄송한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바로 즉각 뭘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텀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텀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걸려갖고 피해가 그때는 눈덩이처럼 쌓이는 거죠. 이게 이제 사기범죄 수사의 한계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 아니 강 교수님 근데 우리가 KBS 열린 토론에서 다룰 정도고 사회적으로 지금 김영희 교수께서 나오셔서 내가 이런 직접 사칭을 당하는 이 정도로 공론화된다면 이건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뭐 그렇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법적 근거가 좀 더 이제 확실해지고 결국은 이게 범죄 행위라는 걸 갖다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만 빨리 확보가 된다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아직은 거기에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사실 이걸 갖다 피해자들이 알게 되는 거는 환급을 할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 계좌에서 이제 몇백만 원의 이제 수익을 뭐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이거 괜찮은 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뭐 심지어는 몇 천만 원이나 몇 이제 큰 돈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좌상으로 자기들이 만든 홈페이지 계좌상에는 이제 수익이 난 걸로 이제 예. 화면에는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뭐 아버님이 편찮으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무슨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돈을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익금을 갖다 이제 돌려달라 환급해달라라고 예. 할 때 이제 온갖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고 이거는 최소한 뭐 얼마 정도 액수가 돼야 이제 줄 수 있다고 이러면서 돈을 더 투자하기를 갖다가 요구를 하거나 다른 또 다른 조건을 갖다 대는 이런 경우에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뒤늦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가버렸기 때문에 네. 경찰이 이제 수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가해자들은 조직이고 이렇게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신고하는 거 각 경찰서로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경찰서의 경제팀이 형사팀이 하는데 이거를 통합시켜 갖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그래서 이런 수사는 검찰이 사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경찰은 개별 경찰서 단위에 형사팀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예. 액수가 이게 처음에 전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파악을 못 합니다. 그리고 대충 알 수 있어도 이게 이쪽과 저쪽이 붙어갖고 통합적으로 하기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수사 구조의 문제는 변호사님이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이건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네. 바로 말씀해 주시죠. 아니 경찰 출신인 배성훈 교수도 이건 좀 검찰에서 나서서 종합적으로 이런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법적인 그렇죠. 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통신 관련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법 제도를 조금 바꿔서라도 진전되게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일 테고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법에 걸려 있는 거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반인가 해가지고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지금 그 컨트롤 타워가 있거든요. 예. 이것처럼 결국 얼마만큼 왜냐하면 남용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좌 이체형이 기존의 보이스피싱의 전형이었는데 이게 즉시 계좌 지급 정지 제도가 생겼고 그다음에 그 골든 타임 그 자동화 기기죠. ATM이나 이런 데 100만 원 이상 넣었을 때는 30분 내에 못 뽑게 하고 막 이렇게 제약이 막 들어가니까 경찰이 이제 범인들이 이제는 직접 만나서 현금을 주고받는 식으로 몇 년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에 그 보호 대상에서 원래 제외돼 있었거든요. 계속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드디어 계좌 이체형보다 대면 편취형 만나서 직접 보이스피싱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한 지난달 11월 달에 이제 그걸 갖다 보이스피싱 개념에 넣은 거죠. 사실은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확대된 보이스피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하. 그래서 남용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타인의 어떤 그 계좌라든지 어떤 그 인적 사항을 도용해서 이거는 금융위원회 확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유사 그 투자 자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리딩방인지 아닌지 그냥 회사 주체 이름만 확인하면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거는 일단 그거를 묶어놓고 짧은 기간이라도 그걸 이제 계좌가 묶인 사람이 그걸 풀 수 있게 이래서 그렇게 하면 뭔가 급한 대로 일단은 이거는 좀 막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적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또 모르죠. 이게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김 교수님. 아니 정상적으로 증권사에서 또는 이 투자 관련 전문가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이런 불법 투자 리딩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누가 좀 수익을 제대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전문 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당신도 뭐 사기꾼 아니야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도 이미지상 정상적인 분들까지도 투자 자문을 하는 분들도 타격을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에 좀 이름을 날리는 애널리스트들, 이코노미스트들 거의 상당 부분이 지금 사칭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증권 투자하신 분들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요, 거기 첫면에 이러이러한 사기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권에서 누구누구 이름을 도용당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등록 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에서 파인이라고요. 금융 소비자 포털 거기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유사 수신 유사 리딩
예. 그 이제 업체인지 아닌지 신고 왜냐하면 그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 네.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유사 투자 자문업체로 예.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등록은 이제 1:1 그 투자 자문할 때는 등록이고요. 네네. 등록보다 신고는 좀 그 약한 그거거든요. 적어도 신고라도 되어 있는지 여부 예. 네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피해가 상당히 큰 타격을 개인에게 또 그 개인과 관련된 가족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셨는데 확인하고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8090님. 저는 동영상 플랫폼에 유명 강사가 계속 투자 광고를 하길래 이미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왜 이런 광고를 하지 의아하면서도 어쩐지 믿음이 가서 클릭을 해볼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칭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9639님. 리딩방의 경우 확실히 오를 종목을 알고 있다면 과연 모르는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을까요? 6169님. 보이스피싱. 잡히기만 하면 최하가 징역 30년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량한 국민들 피해보는데 강력하게 실질적인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1319님. 세상에 혼란을 주는 각 사이버 공간의 광고물, 기사, 뉴스, 선거 홍보물, 리딩방 등은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올릴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6812님.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일반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상세한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김상욱님. 사기범들 형량이 너무 낮으니까 맘 놓고 하는 거죠. 가정을 파괴하는 살인범과 같은 겁니다. 노트북을 열면님. 범죄 수법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빨라지네요. 법도 수사도 정책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전 재산일 겁니다. 방송에서 이런 건 사기입니다. 가짜입니다. 라고 많이 알려주세요. 네, KBS 열린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겸임교수, 프로파일러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배상훈 겸임교수, 임채원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일부에서는 유명 인사들을 사칭해서 딥페이크까지 활용을 해서 불법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리딩방의 실태를 짚어봤고요. 2부에서는 불법 리딩방과 함께 더욱 교묘해진 다양한 다른 속임수들, 피싱 범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교수님. 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청취자 문자에서 나왔듯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아까 이제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임채원 변호사께서 유사 투자 자문업체인지 신고 여부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냥 일반인들 또 이제 좀 이런 쪽을 잘 모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사기인지 합법적인 건지, 그래도 합법적인 것을 좀 자문을 얻고 싶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범죄냐 사기냐 이런 부분을 좀 그래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자기가 진정으로 이제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미 뭐 등록이 돼 있고 허가가 돼 있고 알려져 있는 그런 정상적인 금융회사에게 이제 뭐 자문을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라든지 카톡이나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자기한테 연락을 해와 가지고 예.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뭐 자기들이 뭐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앱 주소가 있고 그리고 HTTP 뭐 주소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 누르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것들을 갖다 함부로 누르면 안 되고 예. 실제로 이것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인지 아닌지 자기가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김 교수님 그렇다면은 또 우리가 뭐 경제 채널을 가보시는 분들 경제 관련 투자 누리집을 또 찾아가시는 분들 많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적어도 이제 전문가시니까 그쪽 관련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제 그 자문 방을 리딩 방을 운영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좀 믿고 신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경우가 될까요? 네, 사실 정말 많은 유튜버가 있어가지고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김영희가 3년에 300억 벌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오면요. 네. 뭐 수익률을 그렇게 가대 뭐 강구하는 거. 교수님 사실은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가대 그 표현들이 제목으로 나오면은요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대하다, 과장하다. 네.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나치다.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살지 거기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조용히 산다. 네. 연락도 잘 안 될 가능성도 높고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한다라는 걸 잘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배 교수님, 이 리딩방이 만들어지는 곳이 이제 오픈 채팅방 등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뭐 이제 다른 일반적인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플랫폼 커머스 플랫폼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막 사실은 개인 판매자들이 올라와도 이거 정말 좀 관리 왜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오픈 채팅방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런 채팅방이 개설돼 있으면 이걸 좀 걸러주거나 이건 아니잖아. 이건 불법인데 사기인데 아예 올리지 못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일정히 개인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업의 행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넓게는. 그것까지는 아니죠. 그것까지 한다면 그건 사실은 뭐 통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플랫폼에서는 그런 어떤 걸 걸러줘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그쪽에 다양한 수익이 되니까. 예.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형태의 클릭이라든가 아니면 이 유통이 되니까 알면서도 뭐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걸 판정하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이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막으면 좋겠죠. 근데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딴 데를 파겠죠. 거기서 무엇인가 우리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홍수리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또 다른 데 가서 이걸 또 속이려고 노리는. 그 광고 수익이 있기 때문에 네.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걸 실제로 확인하기가 이제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고 계속해서 필터링하면서 빼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제 인력이 없다 그런 핑계를 대지만 사실 또 속으로 보면 이게 이제 광고 수익이 이제 네.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러 이제 모른 척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네, 광고 수익까지. 근데 이면호 선생님. 실제로 만약에 이런 범죄자들의 검거율 실제 검사로 계실 때 재직하실 때 보면 좀 쉽게 잡히는 편입니까? 아까 이제 두 분 경찰 출신 두 분이 말씀하신 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인데 잡기가 어느 정도 상황인 건지 그리고 잡힌다면 이들이 받게 될 처벌 형량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고전적인 아주 악성 그런 사건들을 많이 해서 요거는 이제 근래 와서 또 많이 생기는 것들이고 잡는 거는 저희들이 가서 뭐 잡기는 뭐 하고요. 아무래도 예. 이제 경찰 쪽이 좀 더 예, 쉬울 것 같고 저희들은 일단 고소가 들어와야 알 수 있는 상황이 이게 한계죠. 수사기관의 한계죠. 시간을 다투는데 예. 결국 내가 봐서는
이 뭐 리딩 사기든 뭐든 보이스피싱이든 시간 싸움 같아요. 이건 인지 수사할 수 있고 이런 대목이 아닙니까? 인지는 누군가를 신고가 들어가. 만약에 조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디 하나가 피해가 이렇게 몇 사람이 발생했을 때 이건 뭔가 조직 같다 하면은 이제 하나씩 해가면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래서 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체 조직을 이제 이렇게 작은 조각을 모아서 그림을 크게 그려서 뭐 이렇게 잡아오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죠. 그러면 몇 년씩 걸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김용팔 의원께서 이제 사기방지 기본법이라는 것을 이제 올리셨는데 경찰 출신이신 거죠. 예. 근데 상당히 논란이 되는 건 이제 그것에 대한 일단 사기가 뭐냐에 대한 규정부터 사실 논란이 될 수 있고 거기에는 전문 사기꾼들의 리스팅하는 것이 개인 정보, 개인 인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법을 거기에 축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거 축적은 의미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게 범죄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 정보를 특정한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는 것 자체도 위험성이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사기방지 기본법이라는 건 대의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고 지급 정지가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통제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제 과도하면 이제 이게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돌되니까. 그래서 서울고법의 모성준 변호사님이 이번에 빨대 사회라는 그걸 쓰셨습니다. 이제 검사 출신은 이제 사기 전문이시고 판사 출신은 그 모성준 변호사님이 판사님이 전문이신데 거기에서도 말씀하신 건 좀 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했는데 그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좀 여러 기관에서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예. 아니 이 대목에서 안 여쭤봤어요. 임 변호사님 왜 그럼 지금 그 컨트롤 타워가 못 만들어진 겁니까? 안 만들어진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두 개 다 복합적으로 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정치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생생나는데 쪽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왜냐하면 사기는 개인 간의 문제이고 사실은 뭐가 딱 소위 말해 이게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지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깁니다. 이 상황에서 학교에 계신 또 김 교수께 안 여쭤봤어요. 게 분명히 우리하고 비슷한 이런 과정을 미국은 안 겪었겠습니까? 또 일본은 안 겪었겠습니까? 이런 이제 불법 어떤 투자에 대한. 근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어떤 이 금융과 관련된 사기는 상당히 징벌적 처벌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예, 저 뭐 사례 분석은 한 적이 없는데요. 네. 미국과 일본에서 우리 같은 이런 사례 같은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저 뭐 해외 언론도 많이 보고 있지만은 해외 언론에서는 뭐 국내에서 다루는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 뭐 유사한 유형이라도요. 어떤 금융 관련된 사기. 강 교수님. 사실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참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사기 사건이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전에는 이제 재산범죄 중에서 이제 절도범죄가 제일 많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사기범죄 발생 건수가 더 많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 발생 건수가 많은 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 사기를 많이 쳐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인터넷 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예전에는 사기를 치려면 그래도 세상 물정도 알고 어떤 뭐 행정 서류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그런 어떤 정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좀 중년의 아저씨들이 쳤다면 지금은 젊은 20, 30대가 이제 인터넷 사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치거든요.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빈틈이나 허점을 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빠른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그런 걸 이용한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 중심에 사실 우리 사회에 발전한 정보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결국 이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제 보급된 이것이 엄청나게 사기의 기회를 갖다가 많이 넓혀준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속도나 그런 어떤 사기의 발생 건수 이런 거에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앞선 게 많고 그리고 수법들도 다양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말씀하시고 임 변호사님. 미국에서는 주식 투자 사기 같은 거 앨론이죠. 그 경우는 그 담당했던 그 사기범이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같은 액수라고 하면 형량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는 엄두를 못 내는 경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실제로는 형량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많아야 10년? 10년도 잘 안 나올걸요. 수십억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한테는 이것이 더 남는 장사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사업체가 그렇게 그걸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형량을 아주 높이거나 아니면 좀 더 세게 환수를 하거나 뭔가가 좀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그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가 되시는데 임 변호사님 방금 전에 저는 곽대경 교수와 또 우리 김영욱 교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귀에 쏙 와닿는데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우리가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한 사기가 있다. 물론 뭐 중국도 상당히 스미싱과 피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칭할 때 보면은 사기가 상당히 많은 것도 임 변호사님은 검찰에 재직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건들을 보셨는지 궁금한데 아니 속일 때 뭐라 하냐면 검찰입니다. 경찰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서구 유럽 같은 데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기를 치면서 내가 검찰입니다. 검사입니다. 내가 경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제 기관을 사칭한다. 옛날에 이제 권력 가진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이런 그런 게 아주 좀 박혀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그런 그 옛날 어떤 그런 의식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리고 기관을 좀 존중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사기범들이 그런 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사기를 치면 무조건 남는 장사거든요. 이게 단계별로 제가 무슨 의미입니까? 남는 장사. 왜냐하면 사기 치면 이익이 되는 거죠. 손실보다. 사기 쳐서 자기가 뭐 처벌받거나 뭐 그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단계별로 제가 검증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몇 년 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사기 피해자들한테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소하는 사람이 25.8%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 금액이 작아서 증거가 없어서 뭐 공소시효가 지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5.8%라는 건 쉽게 풀었어서 한 사람이 10명을 상대로 각 1억 원씩 사기치면 10억 원을 사기쳐서 벌었잖아요. 그러면 25.8%면 7사람만 고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기꾼 특징이 사기친 돈을 일단은 다 차명으로 돌려놓습니다. 자기 앞으로는 안 해놔요. 뺏기니까. 그러니까 민사로 해봐야 이거는 뭐 집행할 돈이 없으니까 휴지조각이고 그러니까 10억을 사기꾼은 벌었는데 7억은 뭐 고소를 안 하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기소되는 확률 사기 사건 고소가 10건이 들어오면은 검사가 열심히 조사해서 혐의를 밝혀서 기소하는 게 2건밖에 안 돼요. 8건은 불기소되는 거죠. 그 남은 것 중에서도 20%만 가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 단계를 보면 형이 너무 낮은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가 베트남에서 취업 사기를 했는데 피해 금액이 8억 6천만 원 했는데요. 무기징역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우리나라에서 취업 사기를 했는데 피해 금액이 4억인데 실형 3년밖에 안 나왔어요. 아니 우리가 훨씬 더 선진국인데 형이 너무 지금 낮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재판 집행 단계에서 보면 이 사기꾼은 일단은 그 사기친 돈은 계속 남의 이름으로만 해놓으면 절대로 뺏길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한 100억을 사기쳤다고 그러면 이 사기꾼이 교도소에서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면은 차명으로 돼 있으니까 뺏길 염려는 없고 아주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아주 즐겁게 그 사기친 돈이 퇴직금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막 진짜 이거는 너무 지금 이 시스템이 너무 지금 말이 안 돼 있거든요. 아니 지금 그 임시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면서 사기가 성공하고 사기꾼이 행복하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런데 아니 배 교수님 왜 신고 안 합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고를 하도 증거를 찾고 뭐 하는 과정에서 빠져나가 그렇죠. 80%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고요.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까 변호사님 말씀인데 저 웃어서 죄송한데 사기꾼들이요 모범수가 많습니다. 왜 모범수냐면 돈을 많이 쓰니까 모범수가 되는 거. 그럼 모범수가 되면 뭐냐면 가서 빨리 되는 그렇죠. 빨리 되고.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10년인데 실제로 이자들은 사실은 6년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 어쨌든 그 범죄 수익으로 거기다 어떻게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범수가 되는 거고 모범수가 빨리 나오는 거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이제 상당 부분이 구두로다. 증거를 안 남기는 그 문화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기친 거는 맞는데 그리고 뭐 차용증 하나 쓰자 그러면 막 화를 내요. 그렇죠. 아니 내가 너를 갖다 내 동생보다 더 이렇게 잘해준 거 알지. 근데 얼마 안 되는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쓰자고 나 실망해. 이래 되면 돈 빌려주면서 막 미안하다 그러고 막 이래요. 이게 굉장히 착한 심성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증거 남기기 운동을 해서 맞습니다. 이게 증거 남기는 너무 당연하다. 이런 운동을 벌여야 되죠. 그래서 증거도 제대로 된 증거. 차용증 같은 것도 지금 주고받는 차용증이 50%밖에 기능 발휘를 못하거든요. 민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사기까지 커버되는 차용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차용증을 만들어서 민형사 통합 차용증이라고 졌죠. 그렇죠. 변호사님 책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책 나왔습니다. 두 번 개정판까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차용증 양식까지 다 만들어서 올려놓고요. 책을 내셨군요. 네, 이름을 임채원표 차용증으로. 그런데 이게 농담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뢰 사회라고 해서 그냥 했는데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곽 교수님, 아까 저는 곽 교수님 말씀이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더 젊은 세대들도 익숙하니까 그게 네네. 남는 장사인 사기로 빠져들 수가 있다.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이 충격적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정보 기술 발전을 환호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부작용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걸 막을 방법, 제도, 또 이건 대응책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뭐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발전하고 다양한 뭐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 뭐 테크닉 이런 게 발전하는 데 비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네티즌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세상에서의 그 뭐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쪽은 굉장히 더디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 단순히 뭐 이 정규 학교 교육 과정에 넣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현장에서 자기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걸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체험형의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게 이제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사이버 세상에서는 그 뭐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뭐 성인인 것처럼 자기 신분을 속이고 온갖 뭐 욕도 하고 뭐 이 막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도 그러면서 이제 사기도 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물품 매매 같은 이런 거 그런 게 1대1로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데서도 굉장히 뭐 거짓으로 하고 돈만 받고 물건 안 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다른 뭐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갖다 느끼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만연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떤 뭐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 어릴 때부터 뭐 가정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교육 이게 이제 좀 생활화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너무 그동안 소홀히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도와 또 의식이 함께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김영익 교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내일입니다. 바로 교수님도 함께하고 있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 이제 모임이 드디어 발족을 하는 건데요. 자, 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자세하게 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걸 목적으로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점에 주의해 주십사는 당부를 하시려고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저 김미경 대표 뭐 항현이 이런 분들이 처음에 모여가지고요. 우리 더 이상 저 속는 사람들한테 조금 피해를 덜 가게 하자. 국민들 시민분들이 조금 더 덜 속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123명이 저 이번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플랫폼 회사에 좀 가려달라. 플랫폼 회사들이 광고를 좀 생각하지 말고 좀 가려달라. 그런데 제가 오늘 KBS 이런 방송으로 간다 그랬더니 젊은 벤처기업인 한 친구가 자기가 진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 정책 당국한테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를 뭐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좀 수사 좀 확실하게 해달라. 컨트롤 타워 말씀하신 게 컨트롤 타워 만들어 해달라. 그리고 아까 저 우리나라 처벌이 낮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엄벌에 처해달라. 저희들이 이런 걸 요구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 여러분들한테 정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방송도 제가 다른 모든 일을 제껴놓고 좀 그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KBS입니다. KBS에 지금 나온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정말 우리 김영욱
김영희 교수께서 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속지 않도록 잘 전달되면 좋겠고요. 어느덧 이야기를 중요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거의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오늘 패널 한 분 한 분씩 한 30초 정도 시간이 될 텐데요. 이 불법 투자 리딩방 또 각종 이 사기 수법에 최대한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그게 사회적이든 법적이든 문화적이든 최우선적으로 강구가 돼야 될지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대경 교수님부터요. 네, 뭐 이런 사기 사건, 뭐 리딩방 사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피싱이나 이런 사기에 피해를 당했다면 국민들이 112 신고를 하거나 이제 금융기관에 이제 신고를 하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제일 첫 번째는 일단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일단은 계좌 동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좀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좌 동결 중요하고요. 배상훈 교수께서는요? 예, 그건 경찰에 당부드리는 건 경찰의 사기 수사 전문가를 육성해야 된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요. 보직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님 같은 분들을 모시고 사실 사기 수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심층 깊게 수사관을 양성해서 그들의 하여금 빠르게 수사할 수 있게 정도만 해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찰이 해야 될 역할 또 투자 컨트롤,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또 색출해낼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고 김혜 교수님 내일 또 이제 모임도 있습니다만 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선제적으로 돼야 된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로 중요한 시대거든요. 예,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런 거 투자자들한테 저도 믿지 말아라. 자기가 아는 것만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대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영익도 믿지 말라. 예. 임 변호사님.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 파격적 고수익 보장 이거는 거의 뭐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데 이 CCTV 때문에 절도 사건이 획기적으로 줄었듯이 차용증에도 CCTV를 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느냐? 용도를 기재하고 계좌로 반드시 돈을 입금해 주면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사기 사건이 많이 줄어서 수사하는 우리 검사나 경찰관들이 고생하지 않을 겁니다. 임 변호사님 혹시 스미싱, 피싱 전화가 올 때 옆에 누가 있느냐 물어보면 옆에 예. 임채원 변호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짜장면이 집으로 또 배달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조용히 끊어야 됩니다. 조용히 끊어야 됩니다. 조용히 끊어야 된다. 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본 것이고요.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겸임교수, 김영익도 믿지 말라, 프로파일러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배상훈 겸임교수, 또 책을 2권 내셨죠. 임채원 변호사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시민농객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고 항상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토론 배정찬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다문화 가족에게는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